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새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기부금 500만 원을 투척하면서 고향 춘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춘천시는 아버지 손흥정 씨에게 먼저 기념패를 전달하고 손흥민 선수가 귀국하는 대로 답례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요즘 기부금 답례품을 놓고 지자체마다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한데요. 지역 특산물뿐 아니라 톡톡 튀는 이색 답례품으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 지자체 답례품 품목수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600여 개의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날개를 달아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달을 맞아서 한 달 동안 강원도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들을 자리에 모셔서 미래 희망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3 다시 태어나는 강원도 새해 인사드립니다 코너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모시고 특별자치도로 새 출발하는 첫 해 강원도의 비전, 발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 시작하셨는지요, 도지사님? 네, 지난 한 해 동안 워낙 좀 파란만장, 우여곡절이 많아서 네. 금년에는 좀 조용히 차분하게 좀 특별자치도를 좀 준비하면서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 해를 보내면서 늘 뭐 다사다난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네. 금년에는 그런 말 좀 쓰지 않고 금년을 마칠 때는 그냥 뭐 쾌도남마 그냥 상전벽해 예.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네, 출범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전략적으로도 좀 구체화해야 되고 그걸 네. 실행에 옮기는 동력도 좀 필요한 때인데 네. 도지사님은 어떤 큰 구상 갖고 계세요? 네, 이제 그 강원특별자치도가 드디어 이제 6월 11일부터 이제 법이 시행돼서 출범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로 D-157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착착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뭐 그날이 된다고 그날까지 안 되면은 뭐 다 무슨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다 때가 있는 거고 저는 그때까지가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착착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 강원 도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그런 거를 다 모아서 그 강원특별자치도 내용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를 도지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 네.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 어떤 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네.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시행한 지가 지금 17년이 됐는데도 예.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제주도민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거를 제일 우리가 신경을 써나가야 되는데요. 제일 달라지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기업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예. 강원도에 그동안 이렇게 큰 기업이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규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뭐 환경, 군사, 농업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걷어내고
오히려 강원도에 오는 기업에게는 여러 가지 뭐 세제 등 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되면서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야 이제 이 강원도에서도 기업 유치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 유치하고 네. 일자리 늘어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네. 이런 좋은 순환 그림을 갖고 계신데 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가 총 444개입니다. 이 중에서 네. 181개 조항으로 추려서 법제화하는 작업이 이제 네. 계속 한창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떤 특례들이 우선순위에 올랐는지 좀 궁금합니다. 444개에서 더 늘어나서 예. 지금 뭐 거의 500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추려야 여태까지 되는데, 네, 예. 제안해 주신 게 그렇게 돼서 그거를 한 181개 법조항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작년까지.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법을 개정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법 조항이 물론 많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자꾸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이제 좀 비교하고 우리가 좀 거기서 배울 거는 배워야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법은 지금 581개 조항이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성공했느냐? 그 안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대요. 야, 이거 법만 많이 늘어났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 또 이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숫자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거기서 우리가 꼭 핵심적으로 가져와야 될 것들을 이제 법을 개정해 나가는 건데 그 방향은 그런 겁니다. 뭐 환경부 장관이 그동안 행사했던 권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강원특별도지사에게 좀 넘겨달라. 예.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항 한 개로도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강원특별자치도 법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에 있는 환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규제를 다 풀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뭐 환경부 무슨 국토부 이런 데서 이 밥그릇 떨어질까 봐 아주 큰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삼되 하나하나 중요한 것 이제 각계 전투로 우리가 좀 얻어내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기로 한 김에 네. 우리에게 좀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것들을 이끌어오는 작업들을 계속 그렇죠. 해주실 것 같고요. 연초에 무엇보다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강원도가 사상 최초로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단 네. 말이죠. 이건 도민으로서 상당히 기쁘고 반길 만한 일인데 이게 강원도 지휘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의 공조가 맞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례적이고 경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강원도에 국비 9조 원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많이 애써 주셨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일치로 또 응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 국비 9조 원이라는 게 어떤 정도냐 하면요. 부산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서는 국비를 8조 원을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축제 분위기랍니다. 부산의 인구가 332만, 예. 우리 강원도 154만인데 2배가 넘는 그 부산을 제치고 저희는 국비를 9조 원을 이제 획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요. 전국 그 17개 시도로 봐서도 5위권입니다. 5위. 높군요. 예. 서울, 경기 뭐 이런데 네 군데 빼고는 우리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거의 공동으로 9조를 확보를 한 겁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9조 원의 국비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약 30%에 해당하는 2조 6,500억 정도는 복지에 쓰입니다. 예. 그 중에 뭐 여러 우리 이제 생계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것, 노인을 위한 것, 또 뭐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복지에 쓰이고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산업 육성하는 것, 또 SOC에 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지금 쓸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는 이제 당선되시면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빴고 네. 급한 불 끄느라고 바쁘셨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현안 사업을 이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실 텐데 굵직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춘천 속초 고속철 착공, 네.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네. 법 개정, 네. 또 반도체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뭐 이런 것들, 네. 5세 케이블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구간들은 현안들 어떻게 챙겨나갈 계획이신지요? 맞습니다. 이걸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면 밤을 새야 할 것 같은데요. SOC 길 닦고 기찻길 놓고 하는 거는 촘촘하게 강원도 전역에 빠짐없이 이렇게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이 드디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걸 최단 시간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우리 강원도의 원주에 이렇게 이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전 단계별 작업으로 반도체 교육원 예산을 국비 200억 원을 땄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반도체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인력을 이렇게 양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사람도 인력도 충분해. 산업 단지도 조성돼 있어. 삼성이고 SK고 여러분들 안 오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자기들이 먼저 야 강원도로 가자. 거기 가니까 뭐 이런 게 다 여건이 조성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돼가지고 규제는 없고 오히려 막 세제 혜택을 준다더라. 이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 이번에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해서 이제 첫 단추를 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 고금리, 네. 고물가, 고환율, 민생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뭐 네. 도지사님 항상 많이 받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네. 없이 네.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또 고용 활성화 방안 관련돼서 뭐 기업 유치 이런 말씀들 아까 모두에 좀 해주셨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새해니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역 경기가 워낙 좀 지금 뭐 나라 안팎으로 다 그렇지만 저조해서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는 일단 강원도에서는 최대한도로 지원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소상공인들을 이 경영 안정 자금 이렇게 네.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총 2천억 원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권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게.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3,5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또 요새 그 대출을 해주는데 예. 대출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2%에서 3%까지 예. 그 이자를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그 밖에 이런 그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 또 이렇게 많은 SOC 사업을 따왔는데 저는 그게 참 그전에부터도 많이 느끼는데요. 이렇게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 그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그 국비를 많이 따온 것 때문에 저희가 아주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네. 이걸 따와도 이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 혜택을 받는 데는 또 다른 또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 지역 업체들이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챙길 생각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 또 지역 업체에 또 힘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네. 뭐 예산이 무한정 나와서 많이 도와주면 항상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게 참 항상 제한 사항인데 강원도 재정 여건,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에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강원도 재정 건전성이 좀 낙후돼 있죠. 재정 예. 자립도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인수인계를 받아보니까 강원도의 빚이 1조 원이었습니다. 네. 하루에 이자만 4,100만 원이 나가고 1년이면은 157억이 이자로만 나갑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채를 갚자. 제 임기 4년 동안에 60%인 6천억 원을 갚자 이렇게 선언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작년까지 6개월 만에 그중에 3천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한 것에 벌써 절반을 갚고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나머지 30%, 3천억 정도를 해마다 한 1,000억씩 이렇게 갚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빚만 갚다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빚을 이렇게 갚게 되면 제가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자금이 여력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빚을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친 김에 강원도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또 제 후임에 또 그 후임에 어떤 도지사가 오더라도 너무 방만하게 빚을 늘리지 않도록 그것을 좀 제도화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홍식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빚은 잘 갚겠지만 쓸 땐 쓰는 도지사가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곤 하는데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올해도 바쁘게 움직이시겠지만은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큼은 올해는 내가 좀 꼭 해결을 하겠다.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저는 자나깨나 특별자치도죠. 특별자치도, 기승전 특별자치도. 네. 이거를 어떻게든 네.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자치도는 이제 강원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데도 있는데요.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입니다. 어느 누가 위에서 권력층에서 강원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뭐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강원도민들이 야 진짜 이대로 해가지고는 못 살겠다. 강원도 너무 힘들다 하고 하는 것이 이 아우성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런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 아래로부터 나온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는 이런 아주 그 모범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시작도 도민들과 함께 했으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성공까지 도민들의 협력, 관심이 필요하겠죠.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OX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푯말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응답이 다 끝난 후에 부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비 예산 확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성공. 도지사의 역량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 도청 신청사가 완공되는 2028년. 그때도 도지사로서 당당히 출근하고 싶다. 이 부분 의외네요. 세 문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도를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총대를 매겠다. 네. O를 들어주셨고요. 다섯 번째 질문. 요즘 정치권 보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솔직한 심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O를 들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실 할 말이 많다. 오, 한 두 개로 쳐줬죠. 예, O를 제곱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예. 3번 질문, 도청사 신청사가 완공이 되는 2028년. 네, 고은이로 확정이 됐죠, 얼마 전에. 그때도 도지사로서 당당히 출근하고 싶다에 저는 O를 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도지사님 세모를 들어주셨어요. 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들어주셨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제가 네. 정말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근무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제 후임의 후임, 네. 앞으로 50년 동안 그 많은 도지사들을 뭐 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출근하고 싶다는 그러면 뭐 X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또 그때 가서 또 뭐 제가 또 출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세모를 한 겁니다. 그러시군요.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실상 할 말이 참 많으신데 시간 관계상 길게 듣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2023년도 새해 희망을 담아서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시는 걸로 네. 좀 오늘 자리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이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특별한 아래로부터의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는 지난 월드컵 때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앞으로 돌진하겠다. 부상을 입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강원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51%입니다. 이것을 99%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그 힘을 얻어서 이것은 꼭 99%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면서 얘기 나왔지만 도민들로부터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성공까지 도지사님 필두로 해서 도민들이 많은 협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153만 강원도민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든든한 강원도민과 함께 새해 희망으로 가득 찬 강원도가 되길 바라겠고요. 지사님께서도 올 한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3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맞이한 해맞이 행사. 많은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함께 느꼈는데요. 강릉시에 매년 한 20만에서 한 25만 정도 이제 또 관광객분들이 해돋이를 보러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것만 좀 계획을 좀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기본적인 행사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새해 일출을 눈에 담기 위해 나섰는데요. 좋았던 기억들과 아쉬웠던 기억들을 회상하며 지난날을 돌아봤습니다. 2022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별일 없이. 그럭저럭 잘 보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 때문에 이제 막 속 썩고 있고. 많이 힘든 해였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들내미 대입시험 못 본 거 제일 아쉬워요. 친구들이랑도 재밌게 놀았고 저랑 같이 지내준 친구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감사하죠. 뭐 이제 초등학교 간단하게 지나갔다? 막 이런. 자정이 되기 전 다가올 새해를 몇 분 앞둔 시각. 시민들은 다사다난했던 2022년의 마지막 추억을 담으며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뭐 힘들었고 주변에 뭐 힘든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이모저모 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더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터키에서 왔습니다. 엄청 멀리서 오셨네요. 네네. 터키에서 강릉까지. 네네네.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이 친구를 만난 거죠. 꽁꽁 언 한파에도 불구하고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은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1년에 한 번 도는 거대한 모래시계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다짐하며 다가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카운트다운이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밝혔는데요. 시민들은 환한 불빛처럼 밝은 새해를 꿈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가장 심했던 게 작년이기도 했고 코로나도 계속 있으니까 이제 올해는 좀 평화롭게 갔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가 지금 있거든요. 거기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이직을 했었는데 이직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2023년에는 그래도 더 행복한 한 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도로 위엔 전국 곳곳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이날 정동진을 찾은 해맞이 인파는 5만 명, 강릉 주요 해변은 해돋이 인파가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애들 다 잘 있고 그리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평화롭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됩니다. 군대 잘 갔다 오자. 그냥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 사랑해. 한편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코로나 재유행을 막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띄었는데요. 지자체마다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민들이 더 안전한 해맞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자체 안전요원과 소방, 경찰과 연계하여서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에는
함정이나 연안 구조정이 배치되었고 파주스에서는 인력 증강을 하여서 육상에서는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아침 7시 40분 어두컴컴했던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힘차게 떠올랐는데요. 시민들은 새해 떠오르는 첫 태양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스스로의 소망을 새해 첫 일출에 가득 담아 빌어봅니다.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 이제 하는 게 이제 소망입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게 소망입니다. 사랑해.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올해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좀 모아서 집을 그래도 빨리 전세로 바꾸고 싶어요. 새해에는 좀 더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도록 빌었습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제 학교 생활 잘 마치고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고 내년엔 얘네 말고 남자친구랑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자친구 생기는 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민년이 저물고 희망차게 떠오른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온 도민들이 높이 뛰는 토끼처럼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1월 5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